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가 가진 재산으로 평생 쓸 수 있는 월급 만들도록 도와드리는 평생 월급 만들기 프로젝트 재테크 도우미 보세입니다. 요즘 싱글들의 증가로 혼밥, 혼행에 이어 나홀로 잘 살기 위한 싱글들의 재테크 전략도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미래 소비 계획을 세우거나 갑작스런 사고에 대비하기도 하고 또 연금 등을 통해서 은퇴 후에 대비까지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싱글들뿐만 아니라 재테크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한 평생 월급 만들기 프로젝트 지금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종합 재테크 상담 시간으로 꾸며보겠습니다. 랜드마크 컨설팅의 최영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처음 뵙겠습니다. 랜드마크 컨설팅의 최영식입니다. 그동안의 수익형 부동산 컨설팅 경험을 살려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생 월급 만들기 프로젝트는 시청자 여러분이 평생 월급을 만드는 데 필요한 법률, 세무, 금융상품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모든 궁금증 상담해 보실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인데요. 오늘은 종합 재테크에 관해서 상담 전화 받습니다. 시청자 전화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20대부터 80대까지 누구나 해당이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안심하고 평생 쓸 수 있는 월급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부동산, 금융, 세금과 재테크 관련해서 모든 궁금하신 부분 전화 주실 수 있습니다. 지역번호 023414-830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8289번으로 문자로 가능하시니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평생 월급 만들기 프로젝트 지금 시작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재테크 고민 전화로 상담해 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고민 있으세요? 저는 현금 1억 정도로 부동산 투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금액이 작아서 알아보니까 네네. 많은 분들이 빌라를 추천하기도 하고 또 전세를 끼고 소형 아파트를 사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네네네. 또 혹은 또 오피스텔을 사라고 하는데 어떤 걸 사야 할지 몰라서요. 어떤 게 좋을까요? 빌라랑 소형 아파트 그리고 오피스텔 중에 고민이신 거죠? 네. 어떤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를 지금 하시려는 분 같아요. 그런데 좀 질문이 약간 좀 광범위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런 경우에 먼저 목적을 좀 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혹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혹시 투자를 하신다면은 월세를 받는 이러한 수익형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세요? 아니면은 매매가를 오르는 이런 시세 차익형 부동산을 원하시는지 어느 게 지금 원하시는 거죠? 네, 둘 다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가격도 오르면서 네네. 월세도 받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선택하라면 아무래도 월세 쪽으로 좀 더 마음이 가네요. 일단 뭐 다들 그렇죠. 아무래도 아나운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누구나 매매가도 좀 오르면서 월세도 좀 받을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부동산 상담을 하면서 많이 이제 느낀 건데 부동산에도 좀 컨셉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적을 좀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그동안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는 주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매매가가 많이 올라가는 시장이었어요. 그리고 전세가도 계속 오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전세를 끼고 이제 그 소형 아파트를 사면 전세가가 매매가에 도달하고 또 매매가도 오르는 이제 그러한 일종의 이런 이제 갭 투자라고 하거든요. 갭 투자 방식으로 많이 이제 투자를 하셨었는데 근데 사실 아파트는 매매가가 많이 올랐는데 월세의 비중은 좀 낮은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주거용 아파트는 월세 100만 원씩 이렇게 그 사람들이 써가면서 살기에는 부담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은 작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매가 대비 월세가 낮다 보니 수익은 좀 낮거든요. 그래서 네네. 만약에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월세를 목적으로 한다면은 매매가 네. 차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아파트가 뭐 지금까지 시장 상황은 괜찮았을지 모르겠지만 월세를 목적으로 맞지는 않아요. 그리고 게다가 최근에 이제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오히려 이제 반대로 역전세난도 조금씩 이런 문제가 좀 나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도시들 위주로 좀 그런 문제도 좀 나오는데요. 네. 만약에 월세를 목적으로 한다면 사실 이제 수익형 부동산 중에 소형 아파트는 좀 맞지 않아요. 물론 지역에 따라서는 이건 제가 서울 경기에 국한된 건데
지역에 따라서는 아파트도 4% 이상 수익률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 정도 수익률이 안 나온다면 아파트는 일단 배제하고요. 그럼 이제 월세를 목적으로 한다면 두 가지가 남죠. 일단 오피스텔과 빌라가 남습니다. 오피스텔, 빌라 어느 거 선택하는 게 좋을지 참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서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데 하나 이제 여쭤볼게요. 우리 시청자님은 임대 사업을 그동안 해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지금 현재 아파트 살고 있고요. 네네. 이제 처음으로 이제 임대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요. 아, 그럼 이제 초보시네요. 일단 답은 간단하네요. 일단 그러시다 그러면 그냥 답을 정해놓고 말씀드릴게요. 오피스텔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빌라는 일단 그 만약 투자하실 물건이 재개발로 지정되거나 아니면은 뭐 그 지역에 뭔가 호재가 있어서 매매 차익을 사실 그동안은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역시 과거 얘기예요. 지금 현재는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기대하기에는 많은 수익성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결여되는 게 사실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신축 빌라들이 지어지는 경우에는 재개발이 일단 안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매매 차익은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은데 빌라는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한번 매수하시면 약간 황금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세대 수가 작다 보니까 그 건물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시스템적으로 잘 돼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동주택 시스템이 관리가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대형 이제 단지들 같은 경우는 관리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임대 관리가 좀 쉬운데 빌라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런 관리 시스템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본인이 직접 관리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빌라 같은 경우는 위치가 괜찮으면 매매가가 낮다 보니까 수익률이 잘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보다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있자 어쨌든 임대사업 경험이 없으면 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라서 이거가 이제 굉장히 조금은 번거로운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요. 임대사업을 처음 해보는 분이시라면 좀 단지수가 큰 그런 오피스텔이 좀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빌라 같은 경우는 또 고소득층이나 우리가 좀 전문직 여성이라든가 흔히 얘기해서 임대 사업할 때 좋은 임차인을 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 그러면은 좋은 임차인도 찾고 임대 관리도 편한 오피스텔이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피스텔을 추천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네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오피스텔은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기도 하고요. 네네네. 그리고 최근에 공급량이 많아서 공실이 될 거라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네네. 그래도 오피스텔이 괜찮을까요? 일단 오피스텔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 저도 참 많이 들어요. 또 네.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좀 편견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이제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오피스텔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건축 구조상 용적률이 400% 이상인데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용적률 400% 이상이라 그런다면 도심 지역이란 얘기고요. 도심 지역에 건설될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 오피스텔들 한번 우리가 서울 경기권에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다 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100세대 이상으로 지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건물 관리 시스템도 잘 돼 있죠. 이렇다 보니까 인기가 실제로 최근에 분양한 오피스텔들이나 이런 데 보면은 물론 가격도 너무 많이 올라와 있기도 하지만 그 많이 이런 관리 시스템이 잘 돼 있는 오피스텔들 인기도 많기도 합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우리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2002년도에 가장 많이 공급됐었는데요. 그때 한번 주위에 분당이라든가 오피스텔 공급이 많았던 강남이라든가 일산이라든가 평촌이라든가 신도시에 가보시면 이 오피스텔 공급이 한동안 제일 많았었는데요. 한번 그 지역들 한번 돌아다녀서 한번 시세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1억이면 큰 돈이잖아요. 그 큰 돈 투자하는데 많이 알아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많이 알아보시면서 돌아다니다 보면 오피스텔은 시세가 다 나와 있어요. 또 과거 시세도 다 조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터넷 사이트나 이런 데 보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사해 보셔서 한번 2002년도에 지은 오피스텔들 그 당시에 공급량이 가장 많았었는데 한번 다 전수 조사해 보세요. 제가 장담하는데요. 오피스텔 가격 떨어진 것 한 곳도 없으실 겁니다. 근데 물론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수가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수가 있지만 좀 기간을 길게 보고 만약에 역세권 도보 5분 이내 그리고 100세대 이상 오피스텔을 좀 투자하신다 그런다면은 황금성도 좋고 임대료도 좀 잘 받을 수 있고 임대 관리도 편한데 물론 최근에는 좀 매매가가 많이 올라왔다 보니까 수익률이 조금 낮은 게 좀 문제예요. 그래서 한 4% 정도 어제 금리도 낮았으니까
4에서 5% 정도 생각하고 투자하신다 한다면은 충분히 좋은 물건 그리고 안정적으로 월세 받고 투자의 대안을 찾을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러면 역세권 5분 이내 100세대 이상 알려주셨는데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목적을 명확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월세를 목적으로 하신다면 단지 수가 큰 오피스텔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월급 만들기 프로젝트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재테크에 관한 모든 궁금증 저희가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지역번호 02344-8300번으로 전화 주십시오. 그럼 바로 두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재테크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어요? 아, 네, 제가 지금 전세를 끼고 네네. 경기도 일산에 아파트 세 채를 보유 중에 있어요. 네네. 근데 아파트 가격도 많이 오르지 않고 해서 월세라도 받고 싶어서 월세 한번 줘보려고 했더니 그게 다 네네. 나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문의드렸습니다. 네,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네. 해결해 주시죠. 어려운 질문인데. 일단 그 질문 내용이 좀 막연하긴 하네요. 일단은 먼저 여쭤볼게요. 일단 일산의 아파트 세 채라고 했는데 사실 네네. 아파트도 뭐 지역적으로 일산 같은 경우는 뭐 백석동이냐 뭐 장항동이냐 뭐 어느 동이냐 네. 주엽동이냐 이런 것도 네. 따져봐야겠지만 일단 그건 다 제외하고 일단 네, 시간이 네. 짧으니까 그걸 네, 네. 제외하고 좀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파트 네. 면적들이 몇 평대 정도 지금 가지고 계세요? 네, 한 채는 20평대고요. 네네. 두 채는 40평대 아파트예요. 아, 한 채는 20평대, 두 채는 네. 40평대요. 네네. 그러면 일단 내용을 보니까 지금 원하시는 게 월세를 받으시는 것 같은데요. 월세를 네. 받고 싶다고 하셨고, 근데 두 채는 40평대다. 네. 40평대 아파트는 월세 받기가 참 힘들거든요. 일단 원하시는 대로 한번 이제 제가 볼게요. 그러면 두 채는 40평대. 일반적으로 40평대 아파트는 전세 비율이 낮아요. 그리고 월세도 많이 못 받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매매가가 한 8, 9억 해도 월세 100만 원 이상 받기가 힘든 게 또 이 40평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40평대 아파트는 또 내놔도 월세가 잘 안 나가요. 강남권에 뭐 이제 외국인 대상으로 한다거나 용산권에 뭐 이러한 직장, 회사 상대로 하지 않는 이상은 임대가 잘 안 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게다가 지금 일산 신도시면 대표적으로 베드타운 주거 신도시다 보니까 주거 신도시에서 월세는 목적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40평대 아파트는 뭐 가격이 많이 오르셨다고 한다면 아니 많이 안 오르셨더라도 지금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매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평대 아파트는 이 월세가 나갈지는 모르겠는데 반전세 형태로 보증금을 조금 줄여서 반전세 형태로 바꾸거나 아니면 월세 형태로 조금 가는 거를 고려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은 어쨌든 일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월세에는 맞지 않는 지역이니까요. 일단 그 차액만큼 3억 이상이 된다 그러면은 차액이 3억 이상이 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가 같은 곳에 좀 투자해서 제대로 월세를 받던가 아니면 오피스텔 같은 곳에 좀 분산 투자해서 월세를 받는 방식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매도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매매 차익이 좀 클 것 같아요. 오래된지 아니면 뭐 작을 수도 있겠죠. 매매 차익이 네. 큰다면은 좀 이 절세 방안을 좀 고려를 하셔야 돼요. 일단 매도 차익이 클 경우에는 큰 거는 좀 나중에 파시고 매도 차익이 작은 거는 먼저 팔고 그래서 양도소득세 절세 방안을 찾아야 되고요. 만약에 다 매도 차익이 크다, 오래 보유하셔서 매도 차익이 다 크다 그러면은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거 좀 활용하셔가지고 절세 방안을 좀 세무사하고 좀 먼저 상의하시고 그러고 나서 매도 전략을 짜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세 받는 부동산을 전환하는 거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럼 양도소득세를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네요. 네네, 아,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상가는 그럼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상가 같은 경우는요, 사실 굉장히 그 개별성이 강해요. 그리고 뭐 같은 건물 안에서도 이 호실은 월세가 잘 나가고 이쪽 호실은 막 비어 있기도 하고 물건의 입지, 동선 여러 가지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근데 어차피 지금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집을 팔아야 되잖아요. 이 집을 팔고 그때 찾아봐도 늦지 않으세요.
일단 팔고 나서 뭐 저희 방송 지금 통화 끝나면 아마 우리 그 담당자가 있으실 텐데 연락처를 남겨주시거나 하시면 이제 저희 연락처를 남겨주시거나 하시면 저희가 한번 연락드려서 그런 부분들 수익형 부동산 컨설팅 상담을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네.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가나 오피스텔 분산 투자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바로 세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네, 문자 상담이 많이 왔다고 하는데요.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리 해도 노후 준비할 돈이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4561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노후를 준비할 작은 목돈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요? 이거 참 연령대에 따라 틀린데 일단 월급 관리나 뭐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방향이 있으실 텐데요. 일단 목돈 같은 경우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뭐 주거용 자산을 줄인다든가 뭐 여러 가지들 봐야겠는데 이 시청자분 직접 전화를 한번 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목돈을 갖다가 운영하는 방안 일단 어떻게든 자금을 만들어야겠죠. 근데 아마 주거 비용 쪽에서 많이 좀 손을 대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방송 끝난 후에도 문의 전화 가능하시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안심하고 평생 쓸 수 있는 월급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부동산, 금융, 재테크, 세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 언제든지 전화로 문의 주십시오. 지역번호 02-3424-8300번입니다. 샵 8289번으로 문자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께 다양한 재테크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투자는 반드시 본인의 확인과 판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순서는 평생월급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심층 상담을 진행한 사례를 소개할 코너인데요. 오늘은 어떤 주인공이 전문가와 상담 가져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 이제 평생월급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제목에 맞게 실제 저희 고객분들이 어떻게 변화가 됐고 이 방송의 취지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고 나도 한번 이렇게 변화를 줘야겠다 이런 분들 이제 위주로 해드렸는데 오늘은요 소개를 해드리는 방향인데 오늘은 61세 공기업 은퇴하신 남성분의 사연을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베이비부모 은퇴 세대랄게 이분과 같은 사례자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이분 자산부터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공기업 은퇴를 하셨고요. 자녀 두 분이 계신데 자녀 두 분 모두 출가를 하신 상황입니다. 뭐 우리 아나운서님도 뭐 이제 부모님이 계시겠지만 일단은 은퇴하셨을 때 보통 보시면 자녀분들이 교육 중에 있거나 출가 전이거나 하면은 보통 은퇴하신 분들이 걱정이 많으세요. 일단 목돈이 들어갈 곳들이 많다 보니 내 생활비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이런 고민들 많이 하셨죠. 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내가 운영을 해야 되나 이런 분들이 많은데 또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현재 은퇴자분들의 평균 재산이 얼마 정도일 것 같으세요? 어렵습니다. 어렵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분들 은퇴자분들을 보면은 지금 얼마 전에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2억 8천에서 3억 2천 사이에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서울시 아파트 값이 얼마인데 그 정도 자산이면 당연히 노후 준비가 안 되는 게 맞는 현실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은퇴 자금을 국민연금만 가지고 해야 되는데 국민연금은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분도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이분은 그래도 자산 아주 훌륭한 은퇴 준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자녀들 출가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녀 관련된 비용은 더 이상 안 들어가도 되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거주하고 계신 데가 목동에 신시가지 아파트 9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면서 거주고 살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분은 투자를 해본 적이 없으세요. 아파트 매매를 통해서 재테크를 해온 그러한 사례자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하시는 게 추가 생활비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다음에 현재 거주 아파트는 이대로 있는 게 좋을 것이냐 이런 궁금증이 많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네. 상담자분의 재산 목록 확인해 봤는데요. 그럼 이분은 과연 평생 월급이라고 할 수 있는 금액을 어느 정도 확보하셨나요? 네, 일단 먼저 페이지를 제가 이제 확인을 해드리면요. 대부분의 이제 우리나라 은퇴자분들하고 비슷한 상황이세요. 뭐 저희 부모님 세대도 그랬고 보통 보면은 국민연금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아주 잘 하신 분이 개인연금 하나 정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국민연금 우리가 국민연금은 등급이 있습니다. 지금 최고 공기업 다니시다 보니 초창기부터 국민연금을 들으셔가지고 최고 등급에 해당하셔서 현재 130만 원씩 연금을 수령하고 계세요. 그리고 개인연금으로 40만 원 정도 지금 받고 계시는데 한 달 생활비가 우리 부모님들이나 두 분이 산다고 하셔도 우리 아나운서님 얼마 정도 들 것 같으세요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만 원이요? 되게 알뜰하신가 봐요. 이제 제가 이제 많은 상담을 하다 보면 40, 50대 이렇게 해당하시는 분들이 한 250에서 평균적으로 한 300 정도 소비를 하세요. 250에 300 소비를 하면 만약에 내가 소득이 없이 170만 원 밖에 받고 있다. 아나운서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재테크를 해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저희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많이 최근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분도 170만 원 정도 확보가 돼 있는데 자산을 조정하지 않는 한은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매달 지금 현재 현금을 계속 까먹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월급이 지금 현재 170만 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네. 자산을 통해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은 130만 원, 개인연금 40만 원에 총 170만 원 확보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재테크 점수는 어떤가요? 뭐 재테크 점수 지금 이분이 필요하신 금액이 저희한테 얘기한 게 300만 원이셨습니다. 300만 원 정도가 필요하셨는데 170만 원 준비돼 있죠? 점수 확인해 볼까요? 지금 총 약 300만 원에서 170만 원 하게 되면은 55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총 300만 원의 생활비를 목적으로 하셨는데요. 그의 반이 조금 넘는 170만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점수로는 55점 얻으셨는데요. 그러면 이분은 어떤 점을 더 보강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것을 더 추가로 필요한 생활비에 충당할 수 있을지 추천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뭐 현 자산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현 자산 너무 심플합니다. 목동에 있는 아파트 한 채, 그리고 현금 5천만 원. 그러면 일단 이 자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목동 소재 아파트는 일단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 아파트 단지인데요. 뭐 누구나 요즘 사람들 얘기하면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뭐 지금 벌써 1980년대에 지은 아파트니까 재건축 가능 아파트 단지고요. 실제 재건축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투자 수요도 지금 몰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목동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혹시? 없으세요? 신시가지니까. 저는 학군이 그죠? 바로 그거예요. 목동 지금 학군 수요가 가장 많아요. 누구나 다 알고 있죠. 목동 학군 유명하다. 그래서 교육 수요가 많은 인기 단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점은요. 이분 연세가 아까 61세라고 그랬어요. 네. 61세인데 이 투자로 가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재건축 시기가 불확실해요. 지금 뭐 개포동 주공 아파트라든가 그 다음에 뭐 잠실 주공 아파트라든가 이런 재건축 그 지구 지정이 되고 나서 그 이루어지는 시기까지 최하 20년, 30년씩 걸려서 이제 지어졌는데 61세 분이 20년, 30년 후에 재건축을 노리고 투자를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가 재건축이 되더라도 거의 뭐 이제 90세 그 그렇죠. 돈을 향유를 못 하고 이제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시는데 제 생각에도 마치 그 목적에 맞지 않는 거예요. 투자의 물건은 좋은데 목적에 맞지 않으면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또 주차도 어려워요. 이 아파트들이 저층 아파트 단지다 보니까 지하에 주차장이 없어요. 그리고 오래된 아파트이다 보니까 주차도 어렵고 또 사용하기도 불편하고 또 투자도 나한테 맞지 않는다면 당연히 변화를 줘야겠죠. 그래서 평생 월급이 부족하니까 매도 후에 주거 비용 축소하고 평생 월급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제가 부족한 평생 월급 우리가 이제 이 프로그램 취지에 맞게 평생 월급 만들기 취지에 딱 맞는 분이 이분입니다. 그래서 평생 월급 만들기 어떻게 변화를 줬는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거주 아파트를 변경을 했습니다. 부부 두 분이 거주하세요. 두 분이 기존에 게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40평대 아파트인데 40평대 아파트 두 분 사시면 어떠실 것 같아요? 조금 넓은 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곧 결혼을 하실 텐데 네. 결혼하시면 청소할 때 40평대 아파트 너무 힘들죠. 그렇죠. 네. 일단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저는 제일 먼저 추천드리는 게 20평대 아파트로 그것도 신축 인근의 신축 아파트로 전환을 해서
매매가 5억 5천짜리 아파트 정도로 추천을 드렸고요. 그렇게 되면 비용이 줍니다. 면적이 줄어들면 어떤 비용이 줄까요? 가장 먼저 관리비, 그리고 기타 기초 생활비 같은 게 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만 원 정도 평생 월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옵니다. 또 이제 신축 아파트다 보니까 당연히 관리비도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9억 5천에서 5억 5천으로 줄면 남는 자금이 얼마죠? 4억이죠. 이 4억을 활용해서 평생 월급을 만들어 보죠. 그럼 일단 먼저 금융자산 같은 경우 우리가 종신형으로 가는 즉시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이 평생 월급 만들기 위해서는 부동산도 얘기해야 되지만 금융상품도 얼마든지 환급성을 위해서 활용을 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일단 즉시연금을 1억을 추가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나오는 게 아까 40만 원의 개인연금 플러스 20만 원의 즉시연금에서 또 20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럼 이제 여태까지 확보한 게 210만 원, 170만 원 플러스 20만 원, 20만 원 하면 210만 원이 추가가 되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러면은 4억에서 빠져나간 게 1억, 그럼 남는 자금은 3억이 남죠. 이 3억을 가지고 저는 추천드리는 게 상가 쪽으로 월세 받는 부동산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유자금 상가 구입으로 한 달에 18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수익률이 꽤 높죠. 3억 투자에서 180만 원이면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추가 220만 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네. 거주 아파트를 변경함으로써 20만 원, 그리고 즉시연금을 추가함으로써 20만 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유자금으로 상가 구입하는 데 있어서 180만 원의 임대소득 얻을 수 있으시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총 220만 원 추가 확보하셨습니다. 맨 마지막에 여유자금으로 상가 구입하는 게 가장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예, 일단 아무래도 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게 어렵다. 그다음에 또 위험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일단 상가는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상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오피스텔을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리고 주거용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특히 이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오피스텔 같은 게 투자를 하면 보통 임대 기간이 1년 만기 뭐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 관리에 어려움이 있거나 그다음에 또 임차인을 변경하면서 비용이 우리가 기대 이상, 기대 수익률에서 벗어나는 비용이 들어가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상가를 투자했는데 내 자리가 만약에 1층 상가인데 거기에 프랜차이즈 음식점이 들어오거나 그다음에 뭐 정말 오래 자리를 좀 잡아야 되는 커피숍이 들어오거나 하게 되면 일단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럼 한 번 들어오면 좀 장기간 있는 경우가 많고 또 거기서 장사가 좀 잘 되거나 하게 되면 장기 계약이 되고 임차 관리가 쉬워져요.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 있다 보니까 입지 좋은 상가를 잘 가지고 계시면은 제가 이제 주변에서도 보시면 노 맞으신 분들이 그런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이 가장 그 포트폴리오 운영에 안정적인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도 그런 부분에 맞춰 가지고 상가를 추천을 드렸는데요. 오늘 추천드리는 상가는 1층 상가입니다. 상가 중에서도 가장 안정성이 높은 게 1층 상가예요. 보통 1층과 2층 상가를 비교를 해보면 1층 상가 대비 2층 상가가 약 한 2.5배 정도 1층 상가가 비싼 경우들이 평균적이에요. 근데 그렇게 비싼 거는 그만큼 수익률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임대의 안정성, 공실위험이 가장 중요한데 공실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게 바로 1층 상가입니다. 그래서 이분에게도 투자의 매매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게 공실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공실이 안 나는 그런 자리 추천해 드렸는데요. 일단 문제 건물을 보시면 대기업 입구 앞 오피스텔 1층 상가입니다. 우리가 상가들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주거단지 상가가 있고 기업 앞에 있는 상가가 있어요. 회사 앞에 있는 상가와 아파트 앞에 있는 상가는 가치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단 회사 앞에 있는 커피숍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죠. 커피숍 같은 경우는 일단 매출이 주거단지보다 2배 가까이 높아요. 우리가 아파트 단지에 있는 커피숍들은 회전율이 좀 낮아요. 근데 기업체 앞에 있는 직장인들은 테이크아웃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높은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대기업 입구 앞에 오피스텔 1층 상가고요. 그 다음에 사거리 코너 건물의 1층 상가입니다. 그리고 총 연면적 17,279제곱미터 그리고 해당 호실 면적은 23.23평인데
지하 4층, 지상 10층에 297세대 오피스텔 건물의 1층 상가입니다. 회사 앞에 오피스텔 건물 1층 상가면 일단 오피스텔에 주거 배우의 배우 수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회사 인구에 배우 수요가 있는 그런 1층 상가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 위치적인 지도 도면을 보시면 건물들이 좀 이렇게 번듯번듯해요. 특히 이런 중급 건물의 오피스텔 1층 상가들의 장점은 주차가 편해요. 예, 주차가 편한 거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우리가 일단 보면은 우리가 오피스텔 건물과 상가 건물이 있는데 오피스텔은 보통 1인 가구들이 많습니다. 1인 가구들이 많다 보니까 그 차량 그 소유자들이 많지 않은데 차량이 이제 우리가 보면은 주차를 하다가 올라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면은 이 상가가 조금은 배우 수요가 많아지는 특징이 있는데요. 일단 이 건물 총 투자액 7억 7,500만 원입니다. 부가가치세 별도가로 7억 7,500만 원이고요. 월세는 3천에 30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이 돼 있고요. 근데 실투자금이 7억 7,500인데 3억 3천이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궁금하시죠? 네. 네, 약간 마술 같은 게 있습니다. 첫째, 60% 대출을 받습니다. 60% 대출 받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좀 위험할 것 같지 않으세요? 네, 힘들어질 그죠? 것 같습니다. 대출 이자 나가야 되고 막 공실 나면 네. 어떡해. 근데 상가는요. 대출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상식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 대출 비중이 높으면 위험하다. 뭐 DTI 적용하고 LTV 적용하고 리스크가 크다. 근데 상가는 특히 공실이 안 나는 회사 앞에 이런 임차가 맞춰진 상가는 대출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 첫 번째, 세금입니다. 상가는 100%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매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상가 임대사업자 우리가 만약에 사업을 하면 여러 가지 경비 처리할 것들이 있지만 임대사업 같은 경우는 비용 처리할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비용 처리할 것들이 많지 않으면은 뭐 소득이 100% 잡게 되면 내가 월세 받아서 세금으로 다 나가는 이런 구조가 발생하는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항목 중에 내가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이 이자를 내는 게 다 비용 처리가 됩니다.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대출을 많이 받는 이유가 이자를 좀 줄이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내 상가를 팔 때 부분이 있습니다. 내 상가를 팔 때도 예를 들면 내가 상가를 사는 사람을 찾는데 3억 투자하는 사람을 찾는 게 쉬울까요? 7억 투자하는 사람을 찾는 게 쉬울까요? 3억 투자하는 사람. 그렇죠. 3억 투자하는 사람이 찾는 게 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많이 받아 놓으면 팔 때도 그만큼 투자자의 범위를 늘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고 보증금 빼고 또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은 부가가치세를 또 환급을 받습니다. 이게 지금 한 4천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 투자금이 3억 3천으로 줄게 됩니다. 또 이제 월세가 나가 있으니까 이 소유자 입장에서도 이 투자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상가가 됩니다. 네. 이 추천 물건의 특징이 또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잠깐만. 이게 그 추천 물건 같은 경우 지금 특징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상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배우 수요예요. 배우 수요에 어느 정도 어떤 사람들이 포진해 있느냐에 따라서 상가에 들어오는 업종의 메뉴, 그다음에 업종이 틀려집니다. 이 상가 같은 경우는요. 인근에 배우 기업 1만이 기업체 종사자 1만이 있고요. 주거 1만이 있는 구도심에 주거 1만이 있는 상권입니다. 또 하나는 9호선 양천향교에서 5분 거리에 있고요. 여기 지역이 이제 마곡지구라 그래서 R&D 산업단지 앞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그 확정된 기업으로는 코롱, S-오일, 아워홈 같은 대기업들 위주로 그 출입 도로 앞에 위치한 좋은 상가라는 장점이 좀 있습니다. 일단 추천 물건 그 입지하고 동선을 좀 살펴볼게요. 일단 위치 분석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도로 좀 준비해 봤습니다. 지도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 먼저 저기 이 사거리에서 이 기업체로 가는 대로 사거리에서 들어가는 동선 바로 앞에 위치한 이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대기업 2개, 아워홈, 세일전기, 그 다음에 S-오일, 코롱, 미래기술원 같은 그 현재 기업체들이 앞에 있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면요.
이 코롱 미래기술원과 SO일 T&D 센터가 지금 현재 착공에 있고요. 근데 지금 이 상가 같은 경우는 2년치 임대가 계약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코롱 미래기술원과 SO일이 2017년에 착공 이제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업체 수요를 바로 끌어들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뒤쪽으로 보시면 구도심과 신도시가 같이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구도심의 배우 주거지와 양천 향교역 일대에 오피스텔이 총 6,000세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6,000세대 오피스텔 기존 주거단지에서 총 10,000명의 주거 인구, 그다음에 대기업 LG 사이언스파크와 코롱 미래기술원 SO일, 그다음에 여기 중소기업 블록까지 해서 1만 명 정도의 배우 수요지가 있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이 마곡지구는 좀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혹시 상가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연구용지가 많은 산업단지에 투자하실 때 알아놓으면 좋은 상식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하늘색의 연구용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용지 같은 경우는 그 산업산지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연구용지에 관련된 법이 있는데 이 법률에 의하면 이 연구용지에는 상가가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여기 회사들, 하늘색 용지의 회사들에는 상가가 못 들어간다. 그런데 내 상가가 그 앞에 있다 그러면은 일단 1층에 상가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보통 우리가 300명 직장인 앞에 있는 1층 상가들 같은 경우 매출, 커피숍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하루 매출 100만 원 이상씩 나오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상가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요. 회사 앞에 1층 상가, 그다음에 오피스텔의 1층 상가라는 그 장점이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월간 생활비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거 시청자분들한테도 말씀을 계속 드리겠지만 이 월세 받는 부동산, 수익형 부동산 뭐 여러분들이 앞으로 향후에 상가가 됐든 오피스텔이 됐든 뭐 빌라가 됐든 어떠한 물건을 투자하시더라도 제일 먼저 보셔야 될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공실 가능성입니다. 공실 가능성이 없는 상가, 그다음에 공실 가능성이 없는 오피스텔 이런 식으로 보시면서 물건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떠실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위치에서 보시면은 회사 앞에 상가라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위치 분석까지 해봤는데요. 그럼 이 물건으로 월간 생활비, 그래서 소위 말해서 평생 월급은 얼마나 확보되셨나요? 네, 일단 평생 월급 우리가 이제 그 지금 앞에서도 제가 이제 그 포트폴리오를 만들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물건 같은 경우 일단 분양가 자체가 매매가가 7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실투자 금액은 3억 3천만 원이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이 비용 특히 상가 투자를 하실 때 반드시 감안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초보분들 그다음에 부동산에서 물건을 추천을 할 때 간과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세금입니다. 상가 같은 경우는 취득세가 거의 4.6%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 구입할 때 내가 보이지 않는 비용이 5% 가까운 금액이다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4천만 원 가까운 취득세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가만히 안 되면 내 자금 계획에서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실투자 금액 3억 3천만 원을 만들게 된 거고요. 그래서 한 달에 180만 원 정도 이제 그 소득이 잡힙니다. 어떻게 180만 원이 나오냐면 한 달 지금 현재 그 저희가 이 월세를 받는 게 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아까 저희가 60% 대출을 받는다 그랬죠. 60% 대출 금액에 한 달 이자액이 120만 원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300에서 120만 원을 뺀 내 소득액이 한 달에 평균 매월 18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180만 원 예상 정도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금액을 따지실 때 특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하신다고 생각하신다 한다면 매월 발생하는 이런 소득도 중요하지만 내 자금 계획을 사전에 반드시 먼저 준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선택하지는 않으셨으니까요.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이 물건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문의 전화 주셔도 되겠습니다. 문자가 많이 왔다고 하는데요.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억 원 보유 중이신데 1억 원은 전세에 살고 1억 원은 다세대 주택에 투자해서 자금을 늘리는 건 어떨지 4561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조금 행복한 고민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네, 2억 원 보유 중인데 1억 원 전세에 살고 이런 분들 되게 많으세요. 네. 최근에 특히 신혼부부들 뭐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 이제 막 이제 가정을 이루려는 분들 중에 저희 고객에도 되게 그런 분들이 많은데요. 최근에 아파트 값은 그 가격이 떨어질 거다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아, 우리나라 인구는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향후에 주택 가격은 주택 공급은 늘어가는데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니까 주거 비용을 최소화하고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가 만약에 신혼부부를 한다면 되게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서울시에서도 그 이러한 분들이 되게 저 고객 실제 사례를 얘기해드리면 장기 전세 시프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장기 전세 시프트 같은 거는 이제 20년 정도 자기 그 주거를 안정을 시키면서 남는 돈으로 투자를 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빌라 내 주거 환경을 좀 열악하게 하긴 하지만 빌라 같은데 내가 전세로 거주하고 1억 정도 투자한다 그러면은 이분이 어떤 지금 투자 다세대 주택 같은데 투자한다고 하셨는데 다세대 주택 투자는 조금 다른 걸로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세대 주택 투자해서 보통 보면 내가 이제 집을 살려고 하는데 특히 청약저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세대 주택 투자를 해버리시게 되면 1순위 자격이 놓치게 돼요. 또 장기 전세 시프트도 못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일반 임대 사업자라는 게 있습니다. 내 주택이 안 들어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많이 뜨는 오피스 같은 게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상업용 물건입니다. 그리고 나도 일반 임대 사업자를 들은 것 같기 때문에 주택수에 산입이 되질 않아요. 그럼 무주택으로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죠. 내가 무주택이 된다 그러면 이 무주택으로서 장기 전세 시프트라든가 그다음에 공공주택들이 있습니다. 싸게 분양하는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박탈해가면서까지 다세주택 매입보다는 이제 월세 받는 오피스텔이라든가 오피스 같은 이런 물건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투자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매입보다는 오피스텔 투자 원하셨습니다. 네, 평생 월급 만들기 프로젝트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매일매일 최고의 전문가들이 여러분에게 평생 월급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재테크 상담 전화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지역번호 0234-83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순서대로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8289번으로 문자 남겨주셔도 됩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